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휴전 기대감이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휴전 협상 기대감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변동성 강한 모습으로 변모한 것인데요. 자, 국내 증시는 정말 강하게 환호했다가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소에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참 펀더멘털이 탄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 신뢰감을 확보했다라고 분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하루하루 이슈마다 시장이 다 다르게 반영을 해나가고 있어서 오늘 사야 될지 아니면 뭐 내일 팔아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시선 강탈 그리고 저의 모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일장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자면요. 대덕전자와 알지노맥스가 여전히 포트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샀던 삼성전자가 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꺾였지만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에 그 실적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냥 믿고 계속 가져가 볼 겁니다. 사마콘덴서는 플러스권에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는데 삼성전기의 놀라운 퍼포먼스 속에서 사마콘덴서도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홀딩할 예정이고요. 다음 장에 좀 뼈아픈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노와이어리스와 JC케미칼 역시나 여전히 단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또 이용준 위원님께 JC케미칼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저의 시선 확인하시죠. 단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겹쳐있는 종목을 오늘은 좀 집중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재료 가지고는 시장의 그 발언에 트럼프의 발언에 너무 많이 종목들이 흔들려서 조금 여러 가지 재료를 걸치고 있는 쪽이 다른 종목 대비 좀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종목들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네, 시선 강탈 목요일장 마감하고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동시호가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과연 내일장 다시 반도체 섹터 필두로 기본 주도 섹터들이 다시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용준, 송필호 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뭐 조정 받긴 했는데 그저께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토해낸 건 아니고 약간 쉬어간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런 부분들 기점으로 두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용준 위원님부터 오늘은 사실 섹터 안에서 재건을 들고 오셨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휴전 정말 협상 잘 되겠구나라고 되게 기대감이 풍부한 채로 재건 섹터가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 기대감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재건을 봐야 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밤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을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건주가 빠졌다고 해서 재건주를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란과 2주간 휴전을 동의했고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지금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제 휴전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왔지만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또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는데 여전히 휴전 협상에 대한 일정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는 항상 여러분께 종가 베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장중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밤사이에
180도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재건주였지만 오늘 재건주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재건주가 또 안 갈 거라는 접근보다는 어제 올랐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던져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휴전 위반에도 지금 이란 대표단은 파키스탄으로 4월 9일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이란과 미국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핵심이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 11일이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 이렇게 모이는 건데 시간으로 하면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4시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11일 날 정도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차 4시간 정도니까 11일 날 결정이 나는 과정까지는 재건주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재건주가 이슈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교각부터 발전소 또 민간시설까지 파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동 내 석유와 가스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다시 한번 구축해야 되는 시점인데 중동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건설주들은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과거 현장 경험이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플랜트 사업을 가능한 회사들은 앞으로 재건 이슈로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대우건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재건주가 사실은 하락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고 말씀드릴 텐데 상한가 이후에 개파락을 했지만 오늘도 3% 넘는 상승을 하고 마감됐어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면 약세 출발은 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올라서 끝났다는 거죠. 약세했지만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우리가 대우건설을 필두로 재건주 볼 필요가 있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DL ENC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우건설과 DL ENC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원전 시공이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동의 그 기존에 했던 사업의 플랜트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약하긴 했지만 DL ENC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 나오고 개파락하고 마무리하긴 했지만 내일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11일 날 휴전에 대한 그 협정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충분히 재건주는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 화두는 재건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주 안에서 대우건설과 DL ENC의 흐름을 보여주셨고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재건이라는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원전 건설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재건주를 관심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와 이제 이용준 위원님의 종목 선택 기대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갑니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참 수출 효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이번 1분기에도 수출액 31억 달러로 최대 신기록을 또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북미 쪽에서 한국 화장품이 너무 잘 팔리고 있고 북미 탑스타들도 매일 그 유튜브 쇼츠에 한국 화장품 막 이렇게 바르면서 그렇게 콘텐츠를 올리더라고요. 와, 지금 어떤 쪽을 집중해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송필호 위원님의 화장품에 대한 시선 설명해 주세요. 화장품은 제가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ISC 같은 종목도 시간 없어 하면 돈 된다 그랬죠. 그런 종목들도 한 5배가 지금 올라있죠. 지금 화장품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화장품을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화장품이 가장 상승한 이유는 최근 유럽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기가 엄청 좋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럼 우리가 왜 화장품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크게 3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분기에 수출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최대 수출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4월 6일 날 식약청에서 이제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 금액을 발표했는데 작년 1분기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기 수출이 최대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화장품도 뭐 한 종류만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선크림, 그리고 세정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다변화시켰다는 얘기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품은 중국 지역에 의존도가 상당히 컸죠.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만 해도 미국 쪽에서 수출이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중소형 화장품들이 미국에서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화장품의 판매가 늘어났는데 요즘에 미국의 인기가 좋으니까 대형마트들이죠.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유통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계속 미국에서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좋아지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3분기에 화장품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죠. 그때 약세를 보인 이유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가 지난 3분기에 실적이 감소를 하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다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올해 수출이 또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APR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 유럽 쪽에서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죠. 이런 종목 가지고 좀 시간하고 싸우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투도 이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실리콘투도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ODM 업체죠. 한콜마 같은 경우도 안전한 지역에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 지금 북미 매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의 매출 성장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화장품 섹터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해보고요. 제 포트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용준 위원님께 JC케미칼 여쭤봐야겠죠. 네. 일단 지난 시간에도 JC케미칼 문제없이 들고 가자라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제 그 협상하는 줄 다가 다시 또 이 논쟁이 좀 불거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이시케미칼의 반등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타이밍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13% 넘게 급등이 나왔었던 게 JC케미칼인데요.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협정했지만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우선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제 지난주 4월 2일 날 방송이었으니까요. 방송하고 그 다음 날 4월 3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 쪽으로는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 날 고점에서 매도하면 10% 넘는 수익이 나는 종목이지만 이걸 좀 중기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지긴 했지만 21선에 우선 걸려 있고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출의 98%가 바이오 연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유가라든지 원유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JC케미칼 혹시라도 고점인 6,480원 부근에서 익절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전제는 21선 지지를 차트적으로 보면 21선 지지를 받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협의가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불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JC케미칼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점에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다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란과 미국의 협상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21선 지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조정을 받았지만 21선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송필호 의원님께 지금 고유가 수혜주를 계속 봐도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협상에 들어간다면 지금 고유가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을까 걱정이 되지만 사실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요. 그 에너지 시설이 이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전과 똑같은 공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고유가 수혜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의 종목 선택 가능할까요? 유가 관련주는 저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가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공급망이 회복하기에는 한 1, 2년이 소요되니까 유가가 바로 안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협상이 잘 되면은 유가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 직접 관련주, 나프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나프타 관련주들은 내가 보면 유가에 따라서 심하게 움직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 좀 접근하시고요. 그런데 신재생 관련주는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력이 지금 요즘에 부족 현상이 나오죠. 전력이 그래서 안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면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신재생 관련주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수혜주 중에서도 신재생주인 태양광이나 풍력적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다 비중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유가 수혜주라도 테마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셔서요.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위원님의 종목 점검 한번 받아볼 텐데요. 일단 주식 민원 처리반에서 삼표시멘트를 말씀 주셨는데 163%나 네. 상승을 기록했었네요. 저희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바로 네. 지난 시간에 가져오셨던 종목입니다. 네네.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네네. 4% 넘게 급등 마감했고, 오늘도 종가를 잘 지키면서 네. 지금 약간 지금 갭이 그렇죠. 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더 지금 그 전고점이 79,700원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넘겠다라는 신호인가요? 우선 그 삼표시멘트 잠깐만 브리핑 해드리고 말씀드릴 텐데, 삼표시멘트는 163%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정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표시멘트 보시는 분들은 두 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160%나 올랐다, 뭐 상한가가 4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슈가 새로 열렸는데, 하나는 건설업 에 대한 중동에 대한 진출 이슈로 시멘트 업종에 대한 수혜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수동 부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근간에는 오늘 그 서울시장 경선 결과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인물주로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시는 분들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저 또한 관심 있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하튼 간에 뭐 전쟁이 계속되던 협정을 하던 간에 2차 전지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오늘 또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시가 갭이 약간 띄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게 해외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이제 가솔린 차나 경유차를 타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냥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로 바꿀까, 이런 수요 때문에 고유가 전기차가 뜬다. 그리고 전기차 인도량이 7%나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입절하신 분이라면 뭐 3, 4% 수익은 났을 거고, 지금도 딱 전고점 흐름에서 지금 저항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흐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내일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프로 머티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꾸준히 보자라고 해주셨고, 저 또 어제 그 2차 전지 소재 종목인 피노를 들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삼표 시멘트도 곧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 두 종목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송필호 위원님의 탑5 보겠습니다. 자, 태웅. 일단 제 포트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태웅 이미 뭐 바닥권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65%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주 반도체, PI 첨단 소재, YC캠 같은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AS 받아볼 종목은 오스코텍인데요. 오스코텍을 3월 26일에 공략을 했으니까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금 센티멘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그
투자 심리를 뚫고 오늘 5% 급등 마무리 지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쪽에서 계약 공시가 좀 나오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이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스코텍은 지금 매수도 가능한 자리예요?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AS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아마키가 시작이 되죠. 최근 이제 바이오 쪽에 오늘도 보면은 바이오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보면 니가켄 바이오가 좀 움직이죠. G2G 바이오가 움직이고 알지노미스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이제 파이프라인이 좋고 또 나이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특히 오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나이센서 돼가지고 신약이 나왔죠. 그 폐암 치료제가 이제 신약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한양이 개발한 것이 오스코텍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것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수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12월에 또 치매 치료제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그게 신약 개발 능력이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급등하는 종목보다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편하게 시간하고 싸우면 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겠지만 오스코텍은 지금 좀 사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요. 오스코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를 저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좀 받았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살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음봉이긴 한데 이런 걸 되게 예쁜 음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고점을 경신하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도 괜찮아요? 제가 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요. 오스코텍의 LNF의 가장 매력은 뭐냐면요. LFP 배터리를 이제 만들 때 양극재가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양극재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FP 받을 때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LNF밖에 없습니다. 2차전 소재들 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LNF는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한 820억 정도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LNF는 내가 보면 밀릴 때마다 좀 물량을 확보하시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LNF도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신 오스코텍과 LNF 내일장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 점검 완료했고요. 이제 시선 강탈 공략주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저 오늘 재건주를 이용준 위원님과 제가 들고 왔거든요. 위원님의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시죠. 저는 GS건설 한번 내일 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아까 이제 재건주 이야기할 때 무조건 플랜트를 보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원전의 사업 능력과 플랜트의 사업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춘 회사들이 중요한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35,6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월성 125기하고 신한울 125기 시공 경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이란이나 미국 전쟁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파괴에 대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GS건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재건 사업을 했던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GS건설 내일 볼까 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상한가 다음날 개파락하는 종목들이 특별히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되지 않고 시장 영향. 어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개파락하고 분봉상 보면 지지라인을 지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재건주 중에 GS건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 거고요. 훼손된 지금 이란에 크게 훼손된 시설이 약 27개 정도, 플랜트를 포함해서 27개 정도인데 이 중에 삼성 E&A가 7개 정도를 시공을 했고 현대나 대우가 GS가 각각 2개씩을 시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건이 시작되면 이런 종목들의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목표가나 손절가 말씀드리면 내일
기준상으로는 이게 시초가를 매수가로 기준 잡고 목표가는 증권사는 5만 원 정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4만 원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협정이 무산되고 갑자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한번 기사나 재료들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에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재건주고요. GS건설 목표 주가 4만 원 챙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필호 의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바이오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바이오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봤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가 좀 간단하게 시간이 좀 있나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종목은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질병하고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약물의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 활용해가지고 임상 단계에서부터 적용증을 확대해주고 약물 최적화를 이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업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암 조기 진단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이제 신약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인 나트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희귀질환, 암, 치매, 난치성 질환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 제약사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 FDA의 승인 지금 신약 물질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DA가 지금 승인한 약물이 한 4천여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임상 실패 확률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코크로스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최근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 탈출이 강하게 한번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은 7,100원 정도,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은 제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온코크로스를 들고 와주셨군요. 왕년에 또 이름 날렸던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온코크로스 1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E&A로 사명 변경했고요. 이게 지금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도 삼성 E&A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재건수혜도 재건수혜인데 그 지금 중동 에너지 시설을 타격받으면서 그쪽으로 시공 경력이 있는 건설사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도 좀 잘 들어오다가 요 며칠 좀 꺾였는데 기관 수급이 그래도 자리를 하고 있고 제가 월요일에 GS건설을 이미 들고 왔는데 못 샀죠. 상한가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새롭게 급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종목을 삼성 E&A로 꼽아봤는데요. 아쉽네요. 제가 이거 재건주를 하나를 꼭 이번 주 초에 좀 매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송필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높은가요, 가격이? 오늘 이제 보니까 각 증권사 건설 담당 애널들이 오늘 보고서를 많이 썼더라고요. 재건주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좀 분석을 했는데 삼성의 E&A를 좀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중동 쪽에서 프렌트를 수주해가지고 공사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럼 그 시설들이 타격을 받으면 옛날에 시공했던 업체들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성 E&A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약점이 그거죠. 우리가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큰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면 소량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송필호 의원님께서 조금 소량만 가지고 단기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자, 오늘 이용준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십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세요? 지금 매일매일 시장이 바뀌니까 아예 어떤 종목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두 섹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GS건설 재건주의 흐름하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인 SK 이터닉스에 대한 흐름을 좀 여러분께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업방 나면 정말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 가지 섹터의 가장 대장주를 한번 잡아보자 이러신 분들은 잠시 후에 하는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요. 해안 얻어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방 소개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에서 최태원 위원님과 시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용준, 송필호 위원님과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태원 위원님과 함께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위원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김 빠져요. 그쵸? 협상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난동을 피웠는데 언제까지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거든요. 지루하기도 하고. 위원님, 내일장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오늘 장이 또 하락을 해서 네.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또 재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시황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우리나라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게 바로 중동 지역의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2주간 휴전 협상에 들어갔고 그 협상 과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게 테이블 위에서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제스처가 다 난무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협상 테이블의 소음에 너무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양쪽 다요. 길어지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하고 싶을 겁니다. 누가 더 유리한 그런 협상을 받아내는지는 우리의 관심 밖이에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전히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월달 국내 증시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외국인들 3월달에 40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들은 사라졌어요. 이제 4월달 들어서 6거래일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6거래일 동안 4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최근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조단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3월 달에 악명 높던 외인들은 이젠 사라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였던 환율 시장의 공포 역시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1,4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와서 변동성을 좁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을 3월에 그렇게 괴롭혔던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자, 유가 역시도 중동 지역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9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보다는 굉장히 나아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 지수도 이제는 정배열로 대부분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3월하고 달라진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구조에만 우리가 더 몰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강력한 정부의 재정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금리가 인하 구조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그 모래덩이에만 신경 쓰고 큰 그림을 못 보시는 거죠? 자, 우리 구조만 신경 쓰면서 갑시다.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삼성전자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필두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이 된 거죠. 저는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높여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 초반보다는 4월 달 후반이 훨씬 더 긍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정말 호실적 시즌에 개막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의 시장의 반등을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무조건 반도체를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당연하죠. 진짜 섹터 소개 시간마다 네, 반도체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아니면 반도체인데 네. 둘 다 좋아요. 특히나 에너지는 이젠 조금 중동 지역의 리스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계속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그 믿을 섹터는 바로 반도체다.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은 꼭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잖아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0조에서 43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3개월 만에 100%가 늘어난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가총액 1, 2위 이 공룡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100%가 늘어났다는 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당분간 보지 못할 그런 강력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삼전 닉스의 부러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하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섹터를 이제부터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뭐냐? 반도체 소부장 섹터와 그 안에서 기판 섹터가 삼전 닉스가 성장하면 똑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I 연산 시대에서는 반도체가 점점 더 고사양화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판이 적층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직령 형태의 기판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HBM 시대이기 때문에 기판이 병렬 형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 HBM4단에서는 기판이 총 16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기판이 더 얇아지고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판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ASP,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 이런 구조에서는 기판 관련 종목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반도체의 신경망이 바로 기판이다. 이런 부등호 공식을 가지고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침체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판 쪽에서는 시장이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어간 기판 종목이 2개가 있거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TLB라는 이 종목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또 하나 이 심텍이라는 종목도 어제 신고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두 종목이 뭐냐? 바로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폼팩터인 소캠2의 핵심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이 심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모두 퀄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이라서 2분기 이후 양산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이 바로 심텍 그리고 TLB가 될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일반적인 태닝 공법이 아니라 미세회로 제조공법, MSAP 제조공법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1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올 한 해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무려 1000%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0배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상황인데 저는 비싸 보이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부여될 성장성에 비하면 심텍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전닉스의 성장이, 실적 성장이 메모리단, 특히나 HBM의 무한한 성장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신경망 기판 역시도
삼성리스를 따라가게 돼 있다. 거기서 강력한 핵심 종목들을 이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하셨고 오늘 그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장중 수급 변동성이 좀 강했었는데 외국인이 막판에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쓸어 담은 것도 저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신 것처럼 2조 원을 넘게 오늘 담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S 받아볼게요. 삼성유 탑5부터 점검을 해보자면요. 공략주 먼저 공개할 시간입니다. 죄송해요. 반도체 안에서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들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 여태까지 말씀 주셨잖아요. 소보장 안에서 기판도 말씀 주셨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추천 종목을 지금 제가 회심의 추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왜 회심이에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당연히 공개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제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단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판 소개해드렸고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소재입니까? 네, 소재 아. 분야의 가장 강력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공정의 지배자, 낸드 고단함의 최대 수혜 종목 TC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시각 공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열과 고압의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돼요. 이때 웨이퍼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특수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링이 필요한데 이 링을 SiC 포커스 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SiC 포커스 링계의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TCK예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납품 단가가 비싸더라도 TCK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고온과 고압의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또 그냥 한번 납품을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열과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모가 됩니다. 소모품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납품이 이어져 가야 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요 30%가 넘었어요. 자, 이거는 소부장단에서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주목할 만한 그런 구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에서 대부분의 그런 소부장단 종목들은요, 지금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 역배열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TCK는 완벽하게 정배열을 지지해 놓고 사상 최고가에 대한 노크를 똑똑똑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만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 가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돼서 28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대신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바로 전저점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자리 20만 원을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슬로건을 참 잘 만드세요. 지난번에는 반도체 적층의 마법사 테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시각 공정의 지배자 TCK 이렇게 좀 기억하기 쉽게끔 또 슬로건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TCK는 목표 주가 28만 원 예상하시고요.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어떤 TCK가 목표 주가 달성하는지 시선 강탈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AS 들어갑니다. 상승률 탑5 에너지 종목도 있고요. 원전도 있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다양한 섹터군의 종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에 가져오셨던 테스를 볼 텐데요. 와, 진짜 테스 너무 좋아요. 일단 오늘 약간 시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한 급등을 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일단 수요일에 장 좋았을 때도 19% 급등했잖아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장중 8%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 기세면 전고점 돌파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반도체 적층의 마법사 테스 네. 정확하게 수식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전공정 분야에서 증착 장비 분야랑 가스 애칭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역시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낸드 고단화의 최대 수혜 종목이 아까 TCK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스 역시도 그에 못지않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이,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바로 테스의 성장으로 부등호 공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식각 공정의 분야에서 이 남은 찌꺼기들을 지금까지는 습식 건조 형태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갈수록 습식 건조를 하게 되면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 때문에 이젠 건식 세정 분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건식 세정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테스다. 자, 다양한 성장성이 있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테스의 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기업이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낸드가 높아질수록 이 회로를 그릴 때 하드 마스크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 하드 마스크도 이 테스가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TCK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배열을 지키는 수급의 힘이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TCK가 이틀 전에 바로 그런 이유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정배열이었고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버텼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느껴져서 추천을 드린 건데 이번엔 TCK가 그런 위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테스도 역시도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하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홀딩과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5일선을 보면서 좀 눌러줄 때 추격 매수가 아닌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해 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흐름을 계속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수익 나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실리콘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3월 31일에 들고 오셨는데 저희 벌써 눈 깜짝할 새 10% 상승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 수출이 1분기에 또 역대 최대라는 소식도 공개가 됐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화장품 수요, 선크림이라든지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리콘토의 어떤 유통사로서의 매력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자리면 가격도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우리 국내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 K-팝 또는 K-컬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2025년부터 3년 연속해서 흑자를 계속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가는 그런 모범생 같은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작년 매출이 78%가 성장이 됐어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작년에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도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자, 수익성이 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사상 최대 이익 실현 이후에 실적이 점점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드디어 시장의 불안감을 씻어줄 때가 됐습니다. 저는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한 충분한 성적표를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유럽과 중동 등에서 현재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북미가 메인 무대가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이 전반이 메인 무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기업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가격적인 여유가 충분합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면 현재 가격 이하에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도 무리가 없다. 지금 실리콘투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판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가 주실까요? 네, 저는 1분기 어닝 시즌이 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기본으로 접근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가격적인 흔들림을 줄 때 저가에 매집해두면 사상 최대의 랠리를 우리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런 종목 딱 한 종목 갖고 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요. 제가 월요일 GS 건설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의 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아볼게요. 자, 내일도 이 시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내일도 풍부한 종목과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우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